조기원 의원입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연극, 국악 등 8개 분야별 예술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학생 예술 감수성과 적성 개발을 위한 학교 예술 교육을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교육청이 협조하는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 그 예산이 급격하게 삭감되면서 이 사업 자체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박은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지난 25년 동안 진행해온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지금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가서 발언. 지금 현재 저희 그 예산이 학교예술 강사 예산이 지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국고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2025년도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지금 수차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기관이 그럼 예산이 삭감된 부분만큼 지역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2024년에 일부 조금씩 반영되고 있고 2025년에는 조금 더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쪽에서는 사실상 예술 강사들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곳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재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편성된 과정이 아니고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지역 예산이 지방교육 재정이 아마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만 하더라도요. 지난해 정부가 강사료 50%를 삭감했어요. 근데 그때 지방교육재정에서는 이관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실제로 그 부담이 된 것은 약 22억 원 정도, 이 정도만 늘어서 수행이 됐습니다. 네. 참담한 상황인데요. 예. 그리고 지난 그 9월 초에 국회 예결특위에서 유인천 장관님께서 예술 강사 부분은 사실 원래는 그 지역에서 다 하게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예술교육진흥원으로 다 모아서 해오고 있다. 그동안 과정을 보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사업은 진흥원이 지난 20년 동안 운영이 해온 건데 그럼 장관님의 답변처럼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진흥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사실상 고용의 주체, 계약의 주체가 2021년부터 진흥원으로 됐고요. 그 전까지는 예산을 받아서 실제 고용을 하는 거는 지역별 운영단체 혹은 그 전에는 지역에 저희가 광역의 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 재단에 이제 있는데 거기서 맡아 하기도 하고 운영 과정이 이제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진흥원이 5천 명 강사들을 직접 계약한 건 2021년부터입니다. 21년부터라 해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유인천 장관은 그에 다른 예술 교육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기로 정리가 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늘봄 사업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진흥원의 지난해와 올해 사업을 비교해 보면 학교 관련 사업 예산은 다 삭감됐는데 진흥원 차원에서는 추가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네, 학교 관련 예산이 진흥원만 삭감된 건 아니고 정부 재정 기조에 따라서 학교에 가던 국고 예산들이 전부 다 이제 지방교육 재정으로 이관되는 상황이고 마지막 이제 남은 게 아마 이제 진흥원 예술 강사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이러한 상황을 맞아서 저희가 학교 예술 강사 사업 외에도 사회문화예술 사업이나 학교 밖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예술 강사들을 우대하여서 예술로 어우림이나 사회문화예술 교육 사업들의 최대한 예술 강사들을 수용해서 우대하여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학교 예술 강사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 방식과 학교 밖에서 하는 수업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컨설팅이나
역량 개발 사업을 저희가 60여 개 이상 연수 체계를 마련하여서 이 연수를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그런 역량 강화, 역량 전환, 우리 정책 안에서 수용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교육부 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도 이관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고를 확보하라고 요구 공식 의결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책이 전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아마 이제 국고를 좀 증액하라는 그런 결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개별 교육청별로 필요하시다면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밝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난해에도 4개 정도의 그 교육청에서 22억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네. 후반이. 네. 실제로는 거의 다 반영이 안 되고 추진 안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사실상 올 초부터 저희 그 문화부 교육 저희 그 정책국에서 굉장히 많은 협의 과정들을 거쳤고, 저희도 교육청 개별 교육청들을 지금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더 이관이 될 수 있다 이겁니까? 계획적으로 지금 폐쇄된 삭감된 금액이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확답을 진행 사항이 아니시겠죠? 국고의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최대한 예술 강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 기관에서 정책 사업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성석주 예술 강사 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예. 예, 여기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됐죠? 네, 맞습니다. 예, 당시 교육부에서부터 시작됐나요? 아니면 문체부에서부터 시작됐나요? 문체부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그동안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2005년부터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운영돼 왔습니다. 그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시도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분담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네, 2008년 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요. 2009년 그 교육부와 MOU 체결로 지방 교육재정 매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칭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그러면은 이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나 학생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평균 90점 이상이고요. 참고로 23년 같은 경우는 92.5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정부 예산이 50%나 삭감이 됐는데 올해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고가 삭감됐습니다. 그 결과 예술 강사 수업이 31% 줄어들었고요. 예술 강사 소득은 연 930만 원에서 12여 개월별 나누면 월 평균 따지면 78만 원입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예술 교육의 약 40%도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하자면 학생들은 원하는 만큼의 예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예술 강사들도 최저 임금의 30% 정도밖에 소득이 없는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지방 교육 재정으로 즉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관이 안 되고 있죠. 예, 저는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관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예산만 줄어들고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 강사 고용을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임의로 사업을 이관받을 수 없습니다. 말만 이관이지 예산 삭감은 사실상 정부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으로서 살아갈 토대도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지적했듯이 올해 예산 삭감 후에 일부 시도 교육청만 22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년 예산안이 알려지자
최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라고 촉구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노조에서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교육청들이 현재 책정된 예산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 증액할 의지가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정부 예산은 없어지고 학교 문화예술 교육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이 그동안에 그 문화예술 교육이 사교육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25년 동안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보편적 문화예술 교육을 표방하면서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을 대폭 확장해 왔습니다. 그 상상력과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몰리겠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예술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BTS 같은 한류 스타들도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그 유인촌 장관 아까 예술 강사들 사업 관련해서 교육 사업을 늘봄 사업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예술 강사 수업은 교과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늘봄은 방과 후에 진행됩니다. 교과 수업을 없애거나 부실하게 만들고 방과 후를 강화하겠다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수업은 교과 수업대로 늘봄은 늘봄대로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진행돼야 하는 것이야 한다고 봅니다. 늘봄 이야기를 하는 건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페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예술대학 학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술 강사 사업을 대학에 맡길 것처럼 하는데 그 정부가 그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불만을 막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에서의 예술 강사 수업은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만은 방과 수업은 방과 늘봄 학교는 거기에 신청한 학생들만 혜택을 보게 되죠. 물론 맞습니다. 늘봄 학교의 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뭐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저도 찬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전체 학생들이 받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들어가는 게 먼저 원칙적으로 그게 적립이 기본이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는 현장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탁상 행정만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아이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력을 증대시키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확장을 위해 보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해보십시오. 예, 그 예술 강사 제도가 시작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25년 정도 되었으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청년이고 이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 강사는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25년이 되었는데도 제자리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술교육의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내년에 오시는 거죠? 내년에 또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릎에 우리 예술 강사들은 차마 대답을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나옵니다. 우리 예술 강사들은 예산 삭감이 되기 전에도 그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2분의 1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더 깎으면 이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최소한의 살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교육청으로 이 사업을 넘기겠다는 것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차적으로 천천히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되어야지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건 우리가 먹기 싫으니까 너희들이 먹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리고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제발 이성적으로 순리에 맞게 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으로 이 나라의 모든 아이가 예술 교육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네네. 우리 장관님께서 지난 2008년 10월 15일 문화예술 체육교육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네네.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장관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말씀해 주시죠. 당시 장관님께서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문화예술 교육 강사를 5,000명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문화예술 교육을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고
사실상 이 문화예술 교육을 폐지시키라고 있는 것입니까? 글쎄 좀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이 예술 강사 초창기부터 제가 관여했던 사람이고요. 체육 강사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2008년도에 체육 강사는 지금 전부 교육청소관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강사는 그동안에 어쨌든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여태까지 왔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뭐 어떤 정부도 계속 이런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은 교육 재정을 이 국고에서 항상 20.7%인가 고정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예산 얘기하면 기재부의 입장은 교육 재정이 충분하다. 지금 돈이 너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맡아야 한다가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이 부분 상당히 저희들이 어필을 했었고 올해도 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학교예술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걱정스러워서 사실 이번에도 경기도 교육감하고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변화가 올 것 같다. 책임을 좀 져줘야 될 것 같다 했더니 뭐 여러 얘기를 하다가 경기도에서는 그럼 경기도 예술강사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안타깝고 뭐 물론 중앙정부가 다 관리하면 좋은데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술교육진흥원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느 학교에 몇 사람이 가고 이거 전체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약은 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관리하기 힘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자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예술교육을 특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부분은 그 늘봄 얘기한 것은 혹시 이런 경우로 피해를 받는 예술 강사가 생기면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늘봄 교육에서라도 전부 다 충원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예술 강사를 돕자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전국의 우리 교육감님들하고 한번 이거 구체적으로 또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아직 뭐 예산 문제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은 내년부터는 예술 강사 예산은 영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올해 저희한테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하고 물론 이제 이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교육부가 맞는 것도 어쩌면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네. 그게 정확하게 네, 협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떠넘기기식으로 그리고 예산 자체도 이제 삭감해버리고 그건 대책은 뭐, 세우지 네, 않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무려 시도를 하고 있는 장관님께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키워오신 5천여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 교육 강사가 졸지에 지금 생계 이어부터 교육의 그 본연의 일까지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부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대책 마련을 해서 네.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교육부 소관으로 일을 하게 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책임을 져 주셔야지 되는 거죠. 뭐 하여간 과정상 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노력은 해볼 거고요. 네. 물론 뭐 예산에 관련돼서 더 협의할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만 지금 작년에 깎였고 올해 또 깎였고 내년 예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원상 회복이나 뭐 이 예산 늘린다는 건 지금 현재 이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재부의 입장인지 저는 사실 유인촌 장관님의 생각도 기재부의 입장과 같은지 사실 아니 여러 번 저희들이 협의했죠. 이번에 80억인가 얼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정말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없애는 것도 정말 열심히 그 협의를 통해서 너무 이게 다 갑자기 올해 정말 이 영원을 만들면 네. 현장의 충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라도 이제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교육 재정으로 어디까지 감당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해가 생기면
그 외에 지금 예술 강사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늘어나고 그런 부분으로 다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기존에 하던 분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뭔가 좀 길게 얘기하면 강사라는 것도 띄고 사실은 정규 교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과목에서 제가 교육부하고도 늘 얘기해서 예술 과목을 정규 교과 과목으로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해도 이거 굉장히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직 교사들도 또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강사란 타이틀도 띄어야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제도 유지된다면 저는 앞으로는 국가 자격 시험을 거쳐서 예술 강사 자격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까지 저는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장관님의 말씀과 달리 문체부에서는 5년 주기로 그 종합 계획을 문화예술 교육 관련 종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처우 개선 및 학교 협조 예술 강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그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 위원회를 오히려 장관님이 부임하고 나서 관련 위원회 자체가 꾸려지지 않고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전 위원회를 소집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술 강사 문제는 끊임없이 이 교육부하고도 많이 회의를 하고, 뭐 저희 이 부처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좀 하여간 좀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교육청을 좀 많이 설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 교육재정에서 확보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그 문화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건 K 콘텐츠 한류 덕분이고, 그 한류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교육이 바로 문화예술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천 명이 넘습니다. 네. 이분들의 생계를 갑자기 위협하고 이분들의 삶의 보람과 긍지를 없애버리는 이런 조치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교육부와 협의, 그다음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관련 예산을 좀 장악 봉헌하고 좀 예정대로 추진하고 그 사이에 네,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만약 예산 확보가 되면 그 교육청으로 오히려 저희들이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만큼 나눠서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